사회탐구는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 과목이 다의 큰머리 사회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생활과 윤리 5월달 모의고사 11번서부터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1번 보면은요, 뭐 항상 이런 문제들 있잖아.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보통은 이런 소전제에 대한 반론을 물어보지, 그쵸, 여러분들? 반론을 물어보지, 이거 자체 내용을 물어보진 않는단 말이야. 알았죠,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항상 반론을 물어본다는 거니까 잘 기억해두고. 그러면 뭐 요거를 꼭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느냐?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어. 일단 보자. 동물 실험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허용되어야 된다. 그럼 허용되어야 된다에 대한 반론이니까 뭐라고 나와야 돼? 동물 실험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가 나와야 되죠. 동물 실험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첫 번째가 동물권, 동물도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즉 동물권 침해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할 거고, 또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동물에게 얻은 결과를 동물에게서 얻은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야. 인간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동물하고 인간이 애초에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신체 구조도 다르고, 뭐 예를 들어서 특정 뭐 장기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동물한테서 했던 결과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 그런데 왜 굳이 동물을 죽이는 실험을 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또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답을 고르면 몇 번이야? 3번.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일반화해서 적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동물에서 얻은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으니 굳이 동물 실험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2번으로 넘어가자. 12번. 이상적 담화의 상황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강제 없이 상호간의 논증적인 담론을 통해서 보편적 합의에 도달하는 상황이다. 이게 바로 뭐 여러분들 하버마스의 담론의 이론이죠. 하버마스는 이게 뭐라 그러지? 사회가 정의롭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이 있을 때, 그 담론의 장을 통해서 어떤 형성된 담론을 통해서 사회가 운영될 때 그 사회가 가장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뭐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 실제로 하버마스 내용은 좀 더 어렵긴 하지만 뭐 문제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다뤄지지 않으니까 요 정도 내용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되죠. 첫 번째, 이성적 논의 능력이 없는 사람도 담론에 참여해야 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담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합리적이어야 돼. 합리적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의 얘기를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이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무슨 주장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뭔가 서로 간에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담론이 형성되겠죠.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의 주장을 본인이 스스로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담론은 형성되기 어렵다. 그래서 요거는 없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만 참여해야 된다. 틀렸고, 담론에 참여하는 사람은 상대방 주장에 비판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비판해야지. 그게 토론이지. 이거 말이 안 되죠. 이상적 담화 상황에서 합의된 결과라도 재논의될 수 있다. 일단은 우리가 합의된 것도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들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지만 그것이 올바른 담론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합의한 결과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비판할 수 없다라면 그것은 올바른 담론 과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라도 재논의될 수 있다. 이게 맞는 표현이지. 답은 몇 번이요, 여러분들? 3번. 그 다음 넘어가자. 어떤 종류의 쾌락들이 다른 쾌락에 비해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은 공리의 원리에 서로 양립할 수 있다. 쾌락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오로지 수량에만 의존한다면 아주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그럼 요건 누구예요, 여러분들? 이제 바로 밀의 질적 공리주의가 되겠죠? 질적 공리주의. 그럼 질적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고등학생 A한테 할 수 있는 조언이잖아.
최근 받은 용돈으로 유명인이 소개한 음식을 먹기 위해 맛집에 가려고 한다. 그런데 친구가 결식 아동을 위한 모금 활동에 참여하자고 해서 용돈을 기부해야 할지 고민이다. 그러면 미래 입장에서 얘한테 얘기할 땐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먹는 거보다 기부하는 것이 질적으로 더 우수한 쾌락이다. 양이 아니라 어떤 걸로 우수하다고? 질적으로 우수하다. 됐죠? 예. 그러면은 답은 몇 번이 될까? 13번에 2번이 되겠지? 2번. 요즘 사람들이 많이 기부하나? 모르겠다, 그렇지? 예, 여러분들은 기부를 많이 하니? 그 기부 얘기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야, 나도 뭐 먹고 살기 힘들다. 근데 우리가 나도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논의가 아니라 기부는 먹고 살기 힘든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야. 나보다 더 힘든 사람한테 하는 거라고. 예, 물론 나도 누군가하고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먹고 살기 힘들지. 근데 이 세상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먹을 걸 아니면 내가 쓸 걸 조금 줄이고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도움의 기준이 난 것 같아 나. 나를 기준으로 하면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 여러분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뭐 내가 풍족할 때 내가 쓰고 쓸 만큼 다 쓰고 쓸 만큼 다 쓰고 남은 것이 있으면 도와준다? 그럼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냥 기부도 많이 해. 뭐 나쁜 거 없잖아. 예. 그리고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도 같이 생각하는 사람. 왜 우리가 불교로 따지면 불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상에서 얘기하는 거죠.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는 없어. 우리가 인간을 인간이라고 하는 건 사람 사이에서 살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고 살면서 지켜야 되는 것들이 바로 뭐야? 윤리인데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윤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경제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편 중에 하나고 윤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편 중에 하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들도 많이 도와주고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다. 뭔 소리 하는 거냐? 14번 보자 한번. 갑을 사상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은 음악을 비난하는 까닭은 악기와 소리가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다. 백성으로부터 거둔 세금으로 만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천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천하의 해독을 물리치는 데 도움되지 않기 때문이다. 갑은 누구죠 여러분들? 묵자지? 묵자. 이거 좀 지울까? 네, 묵자. 묵자도 음악이 즐거운 건 알아 몰라. 음악이 즐거움을 주는 건 알아. 예. 마치 마르크스가 분업이 생산의 효율성을 효율성이 높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묵자도 음악이 즐거운 건 아는데 이 음악이 과연 백성들의 이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거야. 별로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마라. 예. 실제로 이게 음악이나 예술은 뭐 지금이야 대중예술화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지만 옛날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여러분들? 기득권층들이나 가진 자들만이 즐길 수 있는 어떠한 뭐라 그럴까 정신적 사치 같은 것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약자들 편에 있던 묵자가 볼 때는 당연히 음악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예. 그 다음에 을이 순자인데 예의는 모든 것을 따로 구별하나 음악은 즐거움으로 인도하고 모든 것을 화합할 수 있다. 그러나 예의와 음악은 사람들의 성정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옛 임금들은 백성을 예의와 음악으로 이끌어 화목하게 했다. 이건 뭐 여러분들 순자가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에서 성정을 변화시킨다 그랬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순자로 보는 게 맞아요. 물론 음악도 공자도 음악을 되게 중시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자의 무슨 사상이라 그래? 예약 사상이라고 하는데 예. 요거는 이제 순자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순자님이라고 해야 되나? 보통 내가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예전에는 순자님이라고 많이 썼죠. 네. 왜 그냥 우리 엄마 이름이 순자라. 그래서 학원에서 학생들이 질문하는데 순자가요 그러면 깜짝깜짝 놀랐어. 지금은 워낙에 이제 뭐 많이 순자를 가르칠 일이 없어서 순자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안 쓰긴 하는데 순자님 우리 엄마. 근데 모든 음악이 다 인간의 성정을 교화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 오히려 음악 중에는 인간을 더 악하게 만드는 게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순자가 오늘날의 뭐 밴드, 락 음악이나 막 갱스터 랩 이런 걸 들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걸 긍정적으로 보진 않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음악이 다 인간의 성정을 교화한다라고 봐서는 안 돼. 그럼 하나씩 보자. 갑, 이로움의 관점에서 이익이 되느냐의 관점에서 음악을 평가해야 된다. 이거 맞는 말. 예의가 아닌 음악으로 백성의 마음을 교화시켰다. 아니야. 여기 나왔잖아. 예의로도 교화시키고 음악으로도 교화시키고.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 음악은 백성에게 즐거움의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 이거는 다 인정하는 거죠. 여기서도 나왔잖아. 즐거움을 인도하고 이렇게 나왔죠. 음악은 사회 혼란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것도 맞는 거지. 예. 그럼 답은 몇 번으로 가는 게 맞아, 여러분들? 답은 4번으로 가는 게 맞다. 이게 묵자는 중국의 공리주의자라고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묵자를 예수의 기독교적 사상과 비교하기도 하는데 왜 묵자냐? 이게 뭐 말이 많더라고. 이름이 묵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당시의 묵형이라는 게 묵형이 뭐냐면 형벌인데 국가에 반란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역모를 꾸미거나 하는 사람들한테 능지처참해서 죽이는 형벌 말고 묵형이라고 해서 얼굴에 먹물을 시커멓게 들이는 거야. 네. 그래서 노비로 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묵형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뭐가 되냐면 노예가 돼. 그런데 그 노예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이 있으니까 춘추 전국 시대에 이 똑똑한 노예들을 데려다가 자기 책사로 썼다는 거야. 자기 주변에 이제 신하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묵자의 사상이 발전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수의 설이야. 네, 다수의. 그래서 묵자는 항상 누구의 편이야? 약자의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백성의 이익이야. 그래서 묵자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맹자는 의로움이 먼저냐, 이로움이 먼저냐 그러면 맹자는 뭐라 그래? 의주이종이다. 그래서 의로움이 먼저고 이로움은 나중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묵자는 뭐라 그래? 백성에게 이로운 것. 그것이 곧 군주에게 의로운 것이다. 그래서 이로운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해서 백성들 항상 여러분들 약자들의 편에서 약자들의 이익을 중시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노비 출신이다 보니까 왜 노비들이나 사회적 약자들만 노동을 해야 되느냐. 이건 마찬가지 마르크스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왜냐하면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어떠한 경제적 가치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묵자는 또 뭘 중시하게 여러분들? 노동을 되게 중시해요. 그리고 묵자는 또 전쟁을 되게 싫어해. 왜? 전쟁 나면 잘 생각해보는데 실제 전쟁 나도 지배계급은 잘 안 죽어. 잘 도망가가지고 어디서 자기 거 차지하거나 그러지. 항상 전쟁 속에서 전쟁에 동원되고 죽는 건 누구야? 약자야, 약자. 그래서 묵자는 누가 쳐들어오면 방어하기 위한 전쟁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누구를 쳐들어가는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묵자의 비공사상이라 그래. 비공사상.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중국 영화인데 유덕화라는 양반이 나오고 우리나라 안성기 배우가 나오는 영화 중에 묵가라는 영화가 있었어. 예. 그래서 이 묵자 내용 다룬 거였는데 꽤 오래전 영화기는 해. 예. 그 다음에 넘어가서 15번 봅시다 한번. 어떤 개체가
좀 지우고. 믿음, 지각, 그리고 개체로서의 복리 등을 가질 경우에 이건 누구지? 삶의 주체가 된다. 레건이지? 갑은 레건이고. 을, 모든 유기체는 자신을 보존하고 고유한 선을 향해서 움직인다는 점에서 동등하며. 모든 유기체는 생존이 목적인데 그 생존의 목적에 도움이 되면 선이고 도움이 안 되면 악이야. 그럼 모든 존재들은 선과 악을 갖겠죠. 그래서 모든 생명이 있는 것도 유기체들은 고유의 뭘 가져? 선과 악을 갖기 때문에 윤리의 주체가 된다는 거야. 윤리의 뭐가 된다? 주체가 된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 뭐라고? 윤리적 행위의 주체가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윤리의 주체가 된다는 건 고유의 선악을 갖는다는 거야. 그리고 윤리적 행위의 주체가 된다는 건 스스로 판단해서 윤리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윤리적 행위의 주체는 누구만 가능해? 인간만 가능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만이 윤리적 행위 주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꼭 인간 중심주의자들 뿐만이 아니라 동물이나 생명 또는 생태 중심주의자들 모두가 다 인정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탈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데, 탈인간 중심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윤리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존재들도 윤리적 주체는 될 수 있고 또는 윤리적 고려의 대상은 될 수 있고 또는 도덕적 지위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탈인간 중심주의자들의 공통된 내용이라고 보면 돼. 이런 테일러지. 그 다음에 인류는 생명 공동체니까 요건 누구 여러분들이 이제 레오폴드의 대지의 윤리죠. 보자 한번. 첫 번째,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모든 개체도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모든 개체라 그랬으니까 이 무능력한 모든 개체에는 동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식물도 들어가고, 무생물, 돼지도 들어가요. 돼지도, 생태계도 들어가고. 됐어? 그러니까 요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A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D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D. 왜냐하면 요 사람들이 다 탈인간 중심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고, 생태계의 안정성 회복을 위한 인간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도 있다. 생태계의 안정성 회복을 위해서 인간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 있다. 이건 다 찬성하겠죠. 아니, 레건이라고 해서 생태계의 안정을 부정하진 않을 거고, 맞아요, 여러분들? 테일러라고 해서 생태계의 안정을 부정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됐나요? 예. 물론 도덕적 지위를 갖는 건 동물 또는 생명을 갖는 존재지만 생태계가 안정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생태계 안정을 위한 인간의 개입은 다 누구나 허용 가능하다고 볼 거니까 얘도 굳이 따지면 어디로 가야 돼? D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됐죠? 예. 그 다음에 생태계 그 자체는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생태계 그 자체는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만의 주장이지? 이거는 그러면 생태계 그 자체는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자. 있다는 누구의 주장이야? 레오폴드만의 주장이야. 레오폴드만의 only. 그러면 레오폴드가 아닌 사람들은 없다라고 얘기할 거야. 없다라고. 그래서 이거는 요 레건하고 테일러의 공통점이 된다. 그 다음에 인간이 대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이건 당연히 레오폴드도 경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레오폴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경제적 가치가 없다가 아니라 대지는 경제적 가치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경제적 가치만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야. 경제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대지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심미적 가치도 같이 고민하자는 거죠. 또는 이 가치도 인정해주자는 거야. 그런데 이런 윤리적, 심미적 가치는 누가 판단하는 거냐? 결국 인간이 판단하는 거지 뭐. 인간이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경제적 가치만 평가할 게 아니라 윤리적, 심미적 가치도 평가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누구의 입장이에요, 여러분들? 레오폴드의 입장이죠. 레오폴드의 입장에서는 생태계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도 그리고 동물도 식물도 그 안에서 뭐 여러분들 어떠한 온전성이나 균형들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 그러면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선, 그렇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고 보는 게 바로 레오폴드의 생각이다. 그래서 답은 디귿하고 리을. 자연과 윤리가 어렵긴 한데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나온 것 같아. 여기까지 해서 15번 문제 풀이까지 하고 이제 16번서부터는 다시 풀이를 할게. 수고했다.